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흐름 또 보내셨나요? 일단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우려 반영하면서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면 좋을지 장외 주식의 대명사이십니다. 한국 장외 주식 연구소 소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의 체력이 약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미래 투자, 바로 그 투자처는 장외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미래 성장성이 확보된 기업을 바라보는 그 눈, 저희 계속해서 탑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 좀 잘 볼 수 있는 이슈들, 한 주간의 이슈들 정리해 봐야겠네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해진 소식입니다. 두나무 주식을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두나무가 미국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썰이 돌았었는데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무근임은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유진투자증권이 두나무 주식을 판매를 했습니다. 아마 고액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계좌당 최저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거의 95주 가까이 되는 주식입니다. 판매할 때 홍보 책자에 문구에 두나무의 미국 상장 또는 두 번째로 증권사 인수 추진이라는 허위 문구가 적시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주식을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두나무가 판매할 당시 두나무 주식을 판매할 당시 유진투자증권은 이 기준점을 38 커뮤니케이션의 가격을 기준점으로 제시했는데 당시 38 커뮤니케이션의 12만 원 주가보다 더 싼 10만 2천 원에 판매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가 10만 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기준점으로 삼았던 38 커뮤니케이션은 사설 사이트입니다. 좀 더 위탁관계에 있는 증권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증권브로커 비상장 또는 서울거래소 비상장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38 커뮤니케이션의 가격의 기준점을 삼은 것도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두나무 주식을 증권사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정말 낮은 가격이다, 정말 좋은 조건이라가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외 주식도 심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와글와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 좀 더 지금 구간에서는 조심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정리됩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면 이번에는 리디 쪽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유니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스타트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리디가 IPO TF팀을 구성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좀 상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더 기업 밸류를 키워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IPO 팀을 구축했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한번 상장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신규 회계팀이라든가 IPO 전문가를 신규로 영입하고 네. 있죠. 기본적으로 전자북 시장의 국내 독보적인 1위 리디북스입니다. 이 리드가 작년에 유니콘 1조 이상의 기업 투자 가치를 받아 1조 한 6천억의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 계속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장이 녹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리디북스가 바로 상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의 상장 로드맵을 정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회계팀들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좀 더 강화하는 움직임. 그렇다면 우리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웹툰, 웹소설, 전자책 쪽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토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봅니다.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인데요. 비바 리퍼블리카의 자회사 토스플레이스인데 결제 단말기 시장에 진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결제 단말기 전용 소프트웨어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뜻은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매출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하면서 상장에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회사가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이 토스가 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성장성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말기 시장까지 진출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결제 단말기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결제 쪽에 있어서까지 영역을 확실히 넓혀가고 있는 토스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큰 기업단으로 넘어가서 SK 에코플랜트 이야기 해봅시다. 해상풍력 부유체 쪽에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해상풍력이라고 하면 저희 어쨌든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린 에너지 시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SK 에코플랜트가 현재 비상장 주식에 있습니다. 네. KOT 시장이 있으면서 다양하게 매출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부유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조물의 풍력 발전기를 바다 위에 부표처럼 띄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SK 에코플랜트의 새로운 시장의 확대는 상장의 의지가 그만큼 있다는 거기 때문에 KOTC에 있는 SK 에코플랜트 관심 있게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에코플랜트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또 추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바디프렌드 넘어가 봅니다. 밀라노 쇼룸에서 패션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인지도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마 의자가 무슨 쇼룸까지 하냐. 그것도 밀라노까지 가서 진출해서 하는 예. 이것은 바로 브랜드 인지도 부분에 때문에 진출한 겁니다. 실은 요즘 바디 브랜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라젬의 국내 시장이 잠식되고 있고 현 경영진과 전 경영진 새로 인수자와의 불법 방까지 이루어지면서 현재 장애 주식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국내의 독보적인 위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 시장에서 바디 브랜드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화끈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서 경영의 투명성까지 확보한다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사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룬다면 그 인지도 부분도 올라가고 특히 중동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브랜드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주목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디 브랜드. 자, 앞으로 또 좋은 뉴스들 들려오면 좋겠네요. 자, 하나씩 이슈들 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세로 넘어가서 어떤 가격대 형성하고 있는지 저희 잠시 둘러봅시다.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LG 우리가 CNS를 계속 보고 예. 있는데 LG CNS가 가격을 좀처럼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LG CNS의 현재 가격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CNS는 당분간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G CNS는 이미 그 주관사를 선정한 상태에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지만 현재 이 가격대는 상당히 높고 특히 공모주 시장에 구주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와 빗썸 코리아, 두나무가 그래도 10만 원 선을 찍겠지만 빗썸이 또다시 1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지속적인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빗썸이 최대 주주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다시 또 2심이 제기되는 양상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빗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저치 가격 9만 원까지 와 있고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나무에 비해서 빗썸 주식이 더 많이 밀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상자산 시장은 살아날 거라고 예측한다면 이 두나무와 빗썸은 지금이 매수의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도 덩달아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VR 스튜디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기획과 LG전자가 SI로 전략적 제휴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계약은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상장 로드맵까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EVR 스튜디오가
그 당시에 투자 단가가 딜객이 15,000원입니다. 주당 15,000원에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면 정말 능력이 된다면 쭈쭈 해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비바 리퍼블리카는 변동 없이 43,000원대 와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도 상당히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앞서 말한 대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진출을 하고 있고 매출액 규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도 작년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마음 편하게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야놀자가 5만 원, 47,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야놀자도 기본적으로 레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객들이 계속 증가할수록 야놀자의 효력은 더 발휘할 수가 있고 지금 가격도 전년 대비 4분의 1 토막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여유만 된다면 진짜 야놀자 마음 편하게 편입해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K뱅크 10,000원대를 회복했고요. 다만 이 인터넷 뱅킹 시장의 성장성의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는 조금 더 보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를 현대 오일뱅크 상장의 의지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충분히 상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오일뱅크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한국증권금융 변동 없었습니다. 컬리 23,700원 역시 상장을 철회한 기업들은 정말 개인들에게 애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가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현재 식품 부문에서 독보적 1위 기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뷰티 사업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이 뷰티 사업이 성공한다면 마켓컬리 내년에 충분히 대상장 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좀 더 매력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아시스 너마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1호 상장 기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태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상장을 철회하면서 사상 최저치 16,000원 선을 붕괴했습니다. 15,900원까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오아시스도 실은 단기적으로 납폭이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공부해서 본다면 충분히 내년에 상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SK에코프렌트 61,300원 변동 없고 그리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디프렌드 사상 최저가 3,73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할 때 17,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 3,700원까지 내려왔다면 정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밀린 가격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상당히 지금 현재 가격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큐라티스 변동가치 7,400원을 맞추면서 한 주간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딱 보니까 기회에 직면한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매수 타이밍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사실 아직 시장이 와 완벽하다 좋다 라고 누가 과연 또 느낄 수 있을까요? 아직입니다. 봄바람이 그쵸? 조금 더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분명히 살아나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체력이 조금 더 강해질 때까지 저희 좀 기다리면서 좋은 기회 그때 잡을 수 있도록 잘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함께 여러분과도 공유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들 여러분 궁금하세요? Q&A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죠. 네, 그 어떤 장외 주식 관련한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셔도 저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장외 주식 시장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톡옵션, 콜옵션, 풋옵션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우주의 주식이 아닙니다. 상장 주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옵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리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수료되면 받을 수 있는 스톡 옵션과 살 수 있는 권한과 팔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일정 가격이 정해진 기간 안에서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는 이 장애 주식에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뭐 우주에 있는 주식이 아니다라는 부분, 여러분 다 상식 가능한 선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 쪽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10배거네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들이 성장사들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장애 주식은 분명히 10배, 20배, 30배 또는 100배까지 가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실례로 2, 3년 전의 일입니다. 이 크래프톤이 시장에서 나온 가격이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짜리 주식이 600만 원까지 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불과 1년 반 만에 이 3만 원, 2만 원짜리 주식이 6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공부만 충분히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장애 주식입니다. 반대로 주식을 잘못 선택하면 휴지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시장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이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본방송을 반드시 사수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해서 흙속의 진주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신 적 있으셨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에 맞아요. 미리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걸 수익성으로 치환했을 네, 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장외 주식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장외 주식에 이 상장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투자를 해야 할까요?인데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 뭐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지만 거의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예. 95%가.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의 수익은 상장했을 때 나는 차액으로 그쵸. 발생됩니다. 그래서 상장을 가지 않는 기업은 절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은 경동 라벤이 있지만 실은 규토라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상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족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회사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장하는 주식에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배워보고 숙지해 봅니다. 장외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상장 가능성 유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마별로 뭐 하나가 뜨면 우르르 동반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외 주식도 테마로 묶여서 좀 같이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예, 당연합니다. 그 형과 아우의 주식입니다. 형이 그 테마주, 2차 전지가 테마주면 그 아우인 장애 주식도 2차 전지가 테마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동저의 현상이 정말 강하게 바로 거래소 코스닥과 장애 주식입니다. 그래서 장애 주식도 어떤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시대 반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강하다라고 딱 형성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많이 체킹하시고 또 그게 비상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묶여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정리해봤고요.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도 2차 전지 관련주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여러 회사가 있지만 뭐 여기서 뭐 추천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뭐 클레버라든가 코본 이런 회사들이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로 있고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가 현재 앞서 말한 대로 장외 주식 시장에 있지만 이 거래소 코스닥의 2차 전지가 지금 테마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외에서도 2차 전지 주식을 찾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주가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편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가 앞으로 테마주인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회사보다는 실적이 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2차 전지 주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을 볼까? 실적 베이스로 우선 필터링을 해보자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코스닥에서 단타 매매만 했는데 저는 도저히 빠른 매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장외 주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장투로 도전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식은 저축 상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돈이 있다고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라는 것은 매달 저축 상품처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여러분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고요. 전체 자산의 15% 이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단타보다는 이 장기적인 투자 시장인 장외 주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장되는 시점에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이 많은 기업, 이 비상장 주식이 지금 투자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이 바로 이 장외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외 주식이 가장 투자하기가 좋고 이런 회사들을 장기적 저축 상품으로 투자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쭉 멀리 바라보면서 승리를 축적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외 주식이다라는 점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Q&A 시간 잠시 정리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소영주 소장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외 주식이라면 어떤 기업 위주로 바라보면 좋지? 이제 넥스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소장님, 어떤 부분들 포커스 잡고 어떤 기업에 조금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보고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장외 주식은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 지금 사서 1년, 2년, 특히 3년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바디 프렌드가 3,700원이라면 정말 낮은 가격입니다.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회사의 실적이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2022년도나 2021년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 마찬가지지만 다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 현재 사상 최저가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다시 한번 10,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바디 프렌드 자금이 된다면 조금씩 편향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근마켓 요즘 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주를 받은 일부 개인 주주들이죠. 일부 직원들이 단주, 5주, 10주, 3주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형성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게 바로 당근마켓의 현 시세입니다. 그래서 증권브로커 비상장, 서울그룹 비상장 이런 곳에 들어가시면 지금 바로 장외 주식에서 이 당근마켓을 편입할 수 있고 지금 가격이면 당근마켓 너무나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뒤를 서 오아시스와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컬리 같은 회사 특히 오아시스는 상장 철회 후 이게 27,000원까지 지금 19,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지만 오아시스는 충분히 내년에 다시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납폭이 있다면 이런 회사 마음 편히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두나무 가상자산 시장이죠. 두나무와 빗썸 사상 최저치입니다. 이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이 두나무라든가 또는 그 뒤를 이어서 나와 있는 빗썸 같은 회사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낮은가에 대해서 보시고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바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잘 봐야 하는가에 얘기 나눠봤을 때 안정성 해주셨고 수익성, 성장성까지 함께 봐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바디프렌드, 당근마켓, 오아시스, 두나무, 빗썸 등
이런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여러분도 해당 기업들 앞으로의 뉴스들 잘 팔로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꼭 좋은 지혜로운 투자 판단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